무책임해요. 포스텍 이제 그만해야 돼요. 뭘 그만해야 되냐면 자꾸 부상자 얘기, 뭐 우리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거 진짜 그만 얘기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 정도 멤버면, 지금 어제 나온 라인업 정도 멤버면 이거는 부상 핑계 댈 수 없어 여러분들. 솔직히 와, 리버풀을 상대로 엠필드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이거를 총 스코어 4대3으로밖에 안 지네. 와, 진짜 부상자들 반더벤 돌아오고 로메로 들어오고 우독이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면 기대해봐도 되겠네라는 희망이라도 갖지. 그 희망이라도 있잖아. 적어도 레비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팬들 중에도 아직도 포스텍을 만약에 지지하는 팬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희망이 뭐야. 거의 이거는 그냥 화생방에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화생방에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서 난 숨 잘 쉴 수 있는데, 난 버틸 수 있어 하다가 숨 막히고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냥 피눈물 쏟아 쓰러지고 기절한 거 끌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이 경기를 보고 여러분들 좀 생각이 많았고, 토트넘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토트넘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였어요? 부상이죠. 부상. 맞죠? 토트넘 부상이 너무 많다, 토트넘이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제 경기를 보고 포스텍이라는 감독한테 좀 더 실망을 했던 경기였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혹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토트넘에게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이게 이 경기 자체가. 근데 1차전을 1대0으로 승리를 했어, 홈에서. 그리고 그 1차전에서 홈에서 승리했을 때 진짜 리버풀 스쿼드랑 싸웠던 것도 맞아. 근데 2차전에서 경기를 할 때 안필드라는 곳에 가서 한 골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라는 그 마인드셋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엠필드에 가서 우리가 한 골 이상 안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수비만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생각이 맞나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토트넘 코칭 스태프를 보면 경험이 많은 코칭 스태프거든요. 메이슨도 있죠. 그 다음에 예디냐 있죠. 프리미어리그를 다 경험했던 코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코치들도 사실 만약에 이렇게 수비를 하자라고 감독이 얘기를 하거나, 야 우리 이런 식으로 가서 1대0 스코어를 지켜보자라는 스쿼드를 데리고 나가면, 그들도 프리미어리그에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리버풀 가서 1점을 지킨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냥 받아들이고 나왔다는 게 전 좀 신기했고, 솔직히 어제 라인업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제 라인업이 그렇게 약했냐라고 하잖아요. 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 이슈, 뭐 부상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라인업이야 여러분들. 어제 경기에 뛰었던 라인업이 손흥민 뛰죠. 인터내셔널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월드컵을 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뭐 몇 시즌째 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손흥민이 뛰고 있죠. 공격수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클루세스키 국가대표예요. 벤탄쿠르 국가대표예요. 비스마 국가대표고, 사르 국가대표예요. 벤 데이비스 국가대표였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년을 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단소, 뭐 사실상 새로운 영입생이고 선수를 사온 이유는 즉시 전력감이기 때문에 사왔죠. 그러면서 아치그레이를 오른쪽에 내보내고 스펜스를 왼쪽에 내보냈다는 것 부분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스텍은 이 경기를 터프하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애초에 페드로 포로를 오른쪽 풀백에 넣은 게 아니라 아치그레이를 오른쪽 풀백에 넣고 스펜스를 왼쪽에 넣었다는 건,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이 경기에 있어서 적어도 피지컬적으로 혹은 적어도 맞짱적인 면에서는 지지 않겠다,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부릴 수 있는 멤버를 전 데리고 나온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를 보면 사실 너무 처참했던 거죠. 사실 이 미드필드 셋,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베리발도 없잖아요. 사르, 벤탄쿠르, 비스마를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건, 어제 경기에서 포스텍이 하고 싶었던 건 미드필드 장악을 지지 않겠다
우리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절대 리버풀한테 밀리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왔던 경기였고, 거기다가 클루세스키랑 손흥민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는 걸 보면 미드필드 싸움에서 안 지겠다라는 건데, 어제 이 셋이 너무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에서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쪽팔릴 정도로 미드필드 셋이 못했어요. 공을 받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좋아, 30분 때까지는 어떻게든 수비하면서 버텼어, 그거 좋다 이거야. 근데 리버풀이 골을 넣는 그 순간부터, 리버풀이 첫 번째 골을 넣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토트넘이 위험한 상황이 온 거잖아, 맞죠?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부터는 사실상 이거는 미드필더가 풀어줘야 되는 경기예요. 이런 경기는 윙어들 자체가 내려와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클루세스키, 손흥민이 이 두 선수가 윙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경기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없는 경기의 형태였어. 근데 데이비스가 공을 잡거나 단소가 공을 잡았을 때 사실상 그 역할을 미드필더들이 제대로 받으려고 했던 선수가 한 명이 없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걸 보면 손흥민 선수도 우리가 너무 리버풀을 편하게 냅뒀다. 리버풀을 압박을 하지 않고 리버풀에게 그냥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면 안 됐다. 앞에서부터 좀 더 압박을 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손흥민도 했고, 포스테코글루도 리버풀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선수들이 어그레시브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공격적이지 못했다, 터프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결국 포스텍이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스쿼드의 한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멤버를 보고 포스텍을 보면서 이거는 정확히 그냥 감독의 잘못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진짜 지도자들의 너무 큰 잘못이고 판단 자체를 너무 못하고 나왔던 경기였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이 애초에 1대0을 지켜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왔고, 본인이 애초에 뭔가 어그레시브하게 하지 못하게끔 전술을 들고 나와놓고 선수들한테 어그레시브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안 맞는 이야기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스텍 needs to stop. 무책임해요. 포스텍 이제 그만해야 돼요. 뭘 그만해야 되냐면 자꾸 부상자 얘기, 뭐 우리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거 진짜 그만 얘기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 정도 멤버면, 지금 어제 나온 라인업 정도 멤버면 이거는 부상 핑계 댈 수 없어.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게 부상자 얘기를 해. 아츠그레이 어쨌든 간에 게임 이번 시즌 다 뛰고 있잖아. 그리고 쟤는 어린데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쟤는 좀 성장하고 있는 애고, 스펜스도 솔직히 이번 시즌 다 뛰고 있잖아. 벤 데이비스는 원래부터 뛰던 애고, 그냥 단소랑 킹스키 정도만 예외지 이 멤버면 사실 나쁘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 정도 멤버면 싸워볼 수 있는 멤버라고 저는 생각을 해. 이 멤버가 뒤지게 쳐맞아야 되는 멤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어제 솔직히 벤탄쿠르한테도 너무 실망을 했고, 비수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르는 진짜 뭐한지 모르겠고. 근데 전술 자체가 잘못됐었어요. 어제 내려앉아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클린스만의 축구를 보면서 요르단한테 빵 슈팅 했다는 거, 여러분들 유슈팅이 빵겼다라는 거에 엄청난 비판이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손흥민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독립 플레이로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 무각슛을 만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준결승에서 1대0으로 자기네 홈에서 리드를 하고 와서 결승을 나가겠다고 목표를 하고 왔던 팀이 유슈팅 빵개를 하고 돌아온 거야.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리그 테이블을 보니 존나 하위권에 있고, FA컵 다음 경기가 아스톤빌라 원정 FA컵이고, 진짜 지금 이 팀은 엄청난 절망에 빠져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정말 선수와 감독의 뭐 신뢰 혹은 믿음, 이런 게 이제는 금이 많이 간 상황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포체티노도 보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 포체티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토트넘이라는 팀이 여러분들 중요한 경기 때, 진짜 보여줘야만 하는 경기 때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사실 이 팀은. 포체티노 때도 똑같아요. 메이비 아약스한테 어쨌든 간에 루카스 모라가 연장전에 2골 넣어가지고 뭐 간신히 이겼던 그 경기 있죠. 그러면서 결승 올라갔던 그 경기 제외하고는, 근데 그 경기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약스한테 개쳐 맞았어요. 그날 진짜 아약스한테 뒤지게 맞으면서 사실 망할 뻔했던 경기에서 그냥 재수 좋게 이긴 경기예요. 그것도
진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토트넘을 보면 오늘 경기 때 진짜 빅게임, this is a big game, 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돼 라는 경기 때 잘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사실 실망스럽지는 않았고, 저는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4대0으로 그냥 대패를 당하면서 거의 리오풀이랑 놀다 갔잖아요. 반다이크를 준결승에서 교체아웃 시킬 정도였으니까, 반다이크를. 근데 봐봐, 막 우리가 여러분들 멤버 봤을 때 그레이 뭐 어리다 하는데 브래들리도 여러분들 영스터잖아, 맞죠? 브래들리 대 그레이, 뭐 진짜 둘이 똑같은 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뭐 존스나 사르나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경험치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이 프런트 3 살라, 누네스, 학포, 손흥민, 히시안, 쿨루세스키 경험 절대 밀리지 않아. 그라반버우, 소보슬라이, 존스,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이 그렇게까지 밀리는 멤버가 아니야. 근데 선수들의 퍼포먼스 혹은 용기 이런 게 너무 부족했고, 어제 제가 계속 경기 도중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기 때는 차라리 어린 놈을 넣는 게 낫다, 이 클럽에서 목숨을 바친 놈을 넣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지고 있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센터백이 공을 잡았거나 풀백이 공을 잡았을 때 미드필더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그냥 뺏기난이 있더라도 이발 나한테 공 줘봐, 공 좀 줘봐, 내가 이거 풀어볼게, 내가 이거 어떻게든 캐리해볼게 해서 실수해서 뺏겨서 골 쳐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필요하거든. 이런 경기 땐 미드필드에서 누군가 용감하게 나 공 줘봐, 계속 내가 뺏겨도 괜찮으니까 나 밀어줘봐 하는 놈이 필요한데, 어제 그런 선수가 없었어. 어제 진짜 그런 선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젖잘싸도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티아스 텔이 결국엔 히샬리송이랑 교체가 됐죠. 근데 마티아스 텔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냐 기대 이하였냐라고 하면 그냥 원래 보던 애 봤던 느낌이에요. 근데 그나마 마티아스 텔한테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얘는 원했다는 거야, 공을. 텔은 그래도 적어도 이 경기에서 자기가 폴스9처럼 막 가짜 9번처럼 내려오면서 어떻게든 공을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던 그 점은 칭찬해 줄만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손흥민한테 실제로 스루 패스를 넣어서 손흥민이 골대를 맞췄던 것도 텔이 공을 받아서 줬던 거잖아. 그 부분만큼은 칭찬할 만하다. 압박 가자, 막 텔이 막 올라와라, 압박 가자, 그냥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만 봐도 그냥 마티아스 텔은 그 점만으로도 그냥 괜찮았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좋은 영입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은 여전히 하지 않아요. 임대라고 해도 이 선수의 영입 자체가 뭐 좋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소 같은 경우도 뭐 첫 경기 치고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두 선수 다 그냥 그저 그런 영입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뭐 리오풀의 원정에 가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사실 그냥 어제는 전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서 감독이 다 준비를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전에 어쨌든 1대0으로 골을 먹었죠. 살라의 크로스가 운 좋게 뒤로 빠지면서 실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프타임 때 포스텍이 애들 뺨따구라도 때려가지고 야 그냥 맞짱 뜨러 나가라 이런 말이라도 해야, 전방 압박을 미친듯이 이제는 무지성 압박이라도 해야 상대가 좀 겁을 먹고 긴장감이 생기는데, 후반전에서도 똑같이 그냥 내려앉아서 축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상남자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어제 경기로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전혀 상남자가 아니야. 진짜 이게 상남자가 아니야. 저는 사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랑 FA컵을 원정을 가고, 그 다음이 사실상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대 맨유 경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맨유한테까지 지잖아요. 그냥 토트넘은 진짜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결승이라도 이걸 올라가 놓으면 포스텍이 강등만 안 당하면 성공한 시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FA컵 만약에 빌라전에서 잘못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여기서 맨유한테 진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위기고, 사실 지난 경기 때
토트넘이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나와서 브렌트포드한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맞죠? 근데 그 2대0으로 이겼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거 한 경기여야 된다. 수비만 하다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 브렌트포드가 그냥 골을 못 넣은 거고, 브렌트포드가 너무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운 좋아서 이긴 거지, 토트넘이 잘 버틴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뛰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렇게 맞았다는 거 자체가 이제 포스텍도 고민이 될 거 아니야. 공격적으로 나가면 골은 많이 넣는데 결국 실점 많이 해서 지네. 수비적으로 나가야지. 수비적으로 나갔는데 개쳐 맞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돼 더 이상? 멘붕이 오는 시점이죠 이게. 그리고 지난 시즌 사실 토트넘이 여러분들 시즌 초반에 정말 잘했잖아요. 사실상 골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좋은 활약을 펼친 거 맞아. 근데 첼시전 때 그 낭만 쫓는 9명 가지고 2명 퇴장당했는데 9명으로 라인 올려서 축구했던 그 시점 이후로 토트넘이 승률을 바라보면 최악이긴 해요. 한 40몇 경기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근데 20몇 경기를 패배했을 거예요 그 40몇 경기 중에.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봐주면 부상자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만, 나쁘게 보면 아니 부상자 없던 게 하루 이틀이야? 아니 부상자가 없었던 게 하루 이틀이야? 언제까지 변명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경기 앞두고 갑자기 부상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당황했던 게 아니잖아. 이번 시즌 내내, 작년 시즌에 계속 반더벤 다치고 그 부상도 심지어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이 경기에 단소 안 나오고 드라고신 나왔으면 경기 달랐을까? 좋아, 드라고신 부상까지 났잖아. 드라고신 나왔으면 뭐 달랐겠어? 똑같아. 물론 부상자가 많은 건 맞아. 골키퍼 부상이지, 센터백 둘 부상이지, 왼쪽 풀백 부상이지. 근데 4명이야 그렇게 치면 부상자. 어차피 메디슨 부상도 아니어도 안 쓰잖아 포스텍. 메디슨 부상 아니어도 베리발 쓰잖아. 그래서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분이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상남자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거는 구단과 얘기를 해서 떠나야 하는 게 맞다. 슬픈 말이지만 떠나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토트넘 구단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큰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근데 이 가장 큰 경기를 어쨌든 간에 첫 라운드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온 라운드야. 그러면 이 경기를 유슈팅 한번 못하고 4대0으로 패배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이 토트넘에서 가장 큰 경기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런 경기에서 유슈팅 연계를 하고 집을 가냐고.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야 이게. 적어도 본인이 추구하던 축구대로 해서 뭐 4대2로 지든가 맞짱 뜨다가 지던가. 그러면 맞짱 뛰다가 졌어. 야, 이번 시즌 리버풀 진짜 너무 잘한다. 리버풀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엠필드에서 힘든 거지. 이 스쿼드로 진짜 용기를 보여줬고, 어쨌든 간에 부상자 많은 상태에서 그래도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로 엠필드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이거를 총 스코어 4대3으로 밖에 안 지네. 진짜 부상자들 반더벤 돌아오고 로메로 들어오고 우독이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면 기대해봐도 되겠네라는 희망이라도 갖지. 그 희망이라도 있잖아. 적어도 레비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팬들 중에도 아직도 포스텍을 만약에 지지하는 팬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희망이 뭐야. 거의 이거는 그냥 화생방에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화생방에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서 난 숨 잘 쉴 수 있는데, 난 버틸 수 있어 하다가 숨 막히고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냥 피눈물 쏟아 쓰러진 거 기절한 거 끌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로.